All happy families are alike.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은요,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1875년부터 3년에 걸쳐 집필한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불륜을 선택한 커플인 안나와 브론스키, 그리고 상처를 이겨낸 커플인 레빈과 키티의 서로 다른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이 소설은 분량이 1500페이지에 이르고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영화는 비비안 리, 소피 마르소, 그리고 잘 아시는 키이라 나이틀리, 이러한 유명한 여배우들이 각 안나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안나 까레리나는 줄거리만 요약하면 막장 불륜 이야기이지만 1870년대 러시아 사교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 위선이나 질투, 신념, 욕망, 사랑, 이러한 감정과 결혼, 계급, 종교 등에 대한 고민이 집약이 된 걸작이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대표작인 전쟁과 평화와 더불어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인 총균세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모든 야생 동물은 한 번쯤 가축이 될 기회가 있었으나 각기 어떠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어떠한 일이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들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안나 까레니나 법칙을 말하기도 했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불행한 가정,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불행함을 느낄 때 불행한 가정에서 결국 이혼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40조에 재판상 이혼 청구 원인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840조에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무조건 일방의 의견으로 이혼이 인용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민법 840조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가 한 군데라도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민법 840조 1호부터 6호를 살펴보면 1호는 부정행위, 바람을 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2호는 악의의 유기,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뭐 경제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치하는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2호이고요. 그 다음에 3호와 4호는 부당한 대우를 말합니다. 근데 3호의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4호는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호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됐을 때 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호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힘들 때, 부당할 때, 기타 사유로서 6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호부터 5호까지를 보통 유책주의에 해당하는 조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호는 파탄주의를 반영한 조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책주의는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상대방이 혼인의 파탄에 원인 제공을 했을 때 그것을 입증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호 파탄 사유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 부분은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6호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6호 사유는 잘잘못을 떠나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때, 6호 같은 경우에 장기간의 별거, 그리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6호 사유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그 피고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은 되는 것이죠. 뭐 유책이나 파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 부담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혼을 청구를 해서 이혼을 원하는데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아요.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실제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깰 정도로 이혼을 그런 상태가 아니다. 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이 다시 화합하고 봉합되어야 한다. 이런 사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는 나도 배우자와 사실상 파탄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해주기가 싫어서, 그리고 내가 굳이 이 나이에 또는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서로 이혼 의사가 불일치할 때 재판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상담도 서로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상담을 하겠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고요. 통상은 상담을 받겠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외부의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를 해서 양쪽 합하여 보통 10회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짧게는 2, 3개월, 그리고 길게는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 상담을 거치게 되면 또 서로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혼을 원했는데 그런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간 불행했던 가정에 어떤 희망을 보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혼 의사가 철회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이제 이혼에 동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될 경우도, 그리고 되지 않는 경우도, 또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조사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가정법원에는 조사관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쪽이 이혼을 원하고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사님들은 이혼으로 결론을 내야 할지,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될지, 판사님이 짧게는 수년, 그리고 뭐 길게는 수십 년이 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관이 원고, 피고, 당사자를 각자 불러서
보통 이제 3번 정도 부르게 됩니다. 각자 불러서 혼인 기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간의 뭐 경제적인 서로의 뭐 재산 관계, 지출 문제,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또 어떻게 키웠는지, 자녀는 또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묻고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절차가 끝나게 되면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판사님한테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 보고서는 이제 원피고 당사자에게 보고서라는 게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판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오픈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그 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혼 의사가 불일치하는데 이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될지, 결과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이혼 의사가 불일치하면 보통은 소송이 1년 가까이, 1심만 해도 1년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훌쩍 넘겨서 2,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이혼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산 문제나 또 아이의 양육 문제,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문제도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심리 후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정의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딱히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고 또 극복해야만 할 때, 극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죠. 결혼은 웬만하면 깨면 안 된다. 그리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매기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장 높은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가치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조차 만약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 또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또 조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매년 10몇만 건의 이혼이 1년에도 일어나는데요. 이혼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이혼을 청구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첫 문장처럼 불행한 가정에서는 너무 많은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혼의 재판상 원인은 어떤 것인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